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박사입니다. 드디어 D-Day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던, 차박사용도 무지막지 기다렸던 신형 풀체인지 팰리세이드의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팰리세이드의 실물이 진짜 실물차를 봤을 때 약간 중압감이 든다는 거? 그런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알던 그 팰리세이드의 사이즈를 더 부피를 막 늘려놔서 너무 커서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에 있는 헤드램프부터 그릴부까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컬러가 살짝 보셨을 때 브라운 컬러 같지만 아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 약간 그 밤 라떼 색깔이에요. 밤 그 안에 있는 속살에다가 우유 살짝 넣어놓고 시나몬가루 살짝 뿌린 그런 색상이라서 아주 더워 보이지만은 않는 그런 브라운 컬러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좀 반짝반짝 메탈릭한 실버 색상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너무 그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주에서 약간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보시면 살짝 연한 그레이빛의 컬러도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의 그 키 컬러는 로버스트 에메랄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그린 컬러거든요. 그게 제네시스 차량도 보면 뭐 GV80도 그렇고 그린 컬러를 엄청 메인 컬러로 쓰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팰리세이드도 그 그린 컬러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컬러도 살짝 보면요, 자 이렇게 무대 위에 주인공처럼 등장해 있는 바로 이 색상입니다. 처음에 이 색상을 보고 조금 놀랐던 게 어두운 공간 안에서 불빛을 딱 받으면 살짝 그린 컬러가 싹 돌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그린 컬러, 그러니까 초록색과 청록색과 파란색이 오묘하게 그라데이션을 이루고 있는 컬러입니다. 저는 이 색깔 너무 특이하고 신선해서 여러분이 꼭 한번 실물로 보셨으면 좋겠는 색상입니다. 튜닝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어두울 때 이 빛이 다 꺼졌을 때 보면 블랙의 느낌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전시장 말고 실물로 주차장에 데려왔을 때 이 차가 어떤 색상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키 컬러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절대 불변의 흰둥이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팰리세이드 모델도 보시면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면부를 딱 봤을 때는 다른 컬러에 비해서 그 막 중압감이 드는 거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릴부가 너무 크다는 게 흰색 이 바디 컬러의 차량 앞에서는 확실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릴이 거의 뭐 전체 보닛을 다 먹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컬러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 차량은 바로 지금 이 차량입니다. 블랙 색상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어비스 블랙 펄 컬러를 딱 봤을 때 이 블랙 색상이 좀 중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차가 굉장히 커. 그러면서도 그릴이 아까 그렇게 컸던 게 일체감이 느껴지면서 저는 이 색상이 가장 눈길을 좀 끌더라고요. 사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컬러, 외장 색상 신규 컬러가 또 있긴 있어요. 2가지 정도가 새로 지금 나왔는데 못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블루 컬러가 새롭게 들어가고요. 약간 보랏빛이 나는 갤럭시 마룬 펄이라는 컬러도 새로운 신규 색상입니다. 근데 2분기 이후부터 그 색상이 들어간 팰리세이드를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차박사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형 팰리세이드 드디어 만나봅니다. 그릴이 기존보다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 여러 지금 차종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좌우 쪽에 있는 이 헤드램프도 엄청 이 면적이 좀 특이해. 이게 지금 다 불이 들어오는 헤드램프인데 안쪽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좀 특이한 형상의 헤드램프고, 장점은요, 멀리서 봤을 때 차가 엄청 깔끔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들이 딱 나눠져 있어서 확실히 좀 돈을 많이 쓴 차 같다라는 생각을 자아냅니다.
안쪽에 그릴보 패턴 보시면요, 다양하게 이렇게 대각선과 직선 형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릴부는 트림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 크롬, 가운데 크롬이 5개가 들어가는데요. 다른 차량에서는 가운데 있는 크롬 바가 개수가 또 적어지기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캘리그라피 트림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세차하기가 빡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쪽에는 또 다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또 엔진의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릴보가 뚫려 있고요. 아래쪽에도 액티브 에어 셔터 플랩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크롬으로 디자인을 다 내어놨어요. 이런 게 조금 고급스러운 프리미엄의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캘리그래피이기 때문에 이 크롬 부위가 자잘자잘하게 세심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크롬이 막 너무 컸잖아? 그러면 약간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작은 디테일들을 여러 개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허리보다 차가 더 위에 있어. 이 보닛이 엄청나게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모터쇼에서 봤었던 아이오닉 7, 이제 아이오닉 9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차량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보닛을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갈아엎고 아주 진한 보닛부의 라인들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곳이 조금 강렬하게 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가 커지게 되면 공기 역학적으로 당연히 방해가 되죠.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근데 공기 역학 개수가 0.31cd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치거든요. 그 공기 역학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의 길을 따라서 디자인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면부로 가도 보면 헤드램프부 바깥쪽이 블랙 색상이고 이 차량의 바디가 블랙 색상이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이어지는 게 상당히 맵시가 좀 느껴지네요. 측면부를 보면 거졌구나. 가뜩이나 팰리세이드 현대자동차의 가장 얼굴이 되는 형님 SUV잖아요. 몸집을 더 키웠어요. 이 전장 휠 베이스가 약 한 7cm 전후로 좀 사이즈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는 휠 베이스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넓어서 이 내부의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외관에서부터 든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특히 위쪽에 보시면 여기 루프렉 부분까지 전고 높이가 올라갔어요. 천장부 공간도 좀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외관에서부터 좀 추론이 되긴 합니다. 블랙 색상이라 그런지 이런 디에로 라인도 보면은 다 블랙 색상의 하이그로시로 일체감 있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위쪽 라인에만 루프렉과 마찬가지로 크롬부 디자인을 써서 조금은 더 그 전면부 그릴에 있던 맵시를 따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래쪽에 딱 보시면 휠 쪽에 근육이 한번 썩나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치 바람을 타고 흐를 것 같은 디자인인데요. 휠 클레딩이 따로 있고 위쪽에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드러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휠 클레딩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고급감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클레딩 보시면은 여기가 이것도 각져. 여기에도 이 알값을 굉장히 집어넣어서 좀 디자인을 진짜 많이 신경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인치 타이어가 들어간 거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휠 안의 디테일은 조금 일반적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한 진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느낌보다는 촘촘한 크롬을 많이 쓰는 그 세심한 프리미엄을 그냥 그대로 살려놓은 잔가지가 많이 쳐져 있는 그런 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측면부에 전에 없던 이 무늬,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제가 너무 눈이 약간 낯설었던 게 이 안에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이 보시면 3열의 쿼터 글라스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3열에 앉는 사람들의 개방감이 늘어났다는 얘기라서 이따 직접 타보도록 하겠고요. 뒤쪽에도 크롬에 이 강한 가니쉬를 써서 이쪽에 시선을 확 부여잡습니다. 약간 느낌이 뭔가 보그 그런 차들이 약간 떠오르는 건 이거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팰리세이드
펠리세이드 신형 풀체인지 후면을 보면 저는 사실 구형 대비해서 후면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좌우 쪽에 있는 세로 형태 헤드램프를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인상도 기존과 조금 흡사합니다. 사실 현대차에서 풀체인지를 하면 진짜 완전 싹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어느 정도의 펠리세이드의 이미지를 유지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펠리세이드가 잘 팔렸다. 이미 디자인상으로 좀 호평이 많았기 때문에 좀 마이너한 변화들을 차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헤드램프부가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일체감이 느껴지는 덩어리감이 있는 그런 헤드램프가 이 후면부까지 쭉 드러나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디테일은 6줄이나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크롬브 라인들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테일게이트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가시면 크롬을 이쪽엔 쓰지 않았고 윙이 아주 강력하게 좀 달려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후면 카메라가 가운데 와 있지 않고 살짝 좌측에 치우쳐져 있는 게 좀 재미나네요. 이번 신형 풀체인지에 진짜 좀 놀라운 변화가 실내에 있다고 하니 얼른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풀체인지 펠리세이드에 타보겠습니다. 조금 난감해요. 왜냐면은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손잡이가 없어. 여기 왜 뺐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조수석에는 있거든요. 운전석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타실 때 약간 불편하다. 근데 펠리세이드의 주요 타깃 소비자가 저 같은 여성보다는 남성분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도 차량에 탑승하는데 불편감을 좀 느낄 정도로 체구가 막 작거나 그런 부분이 타시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운전석 쪽에는 손잡이가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앉았을 때 실내를 딱 보면요. 풀체인지는 진짜 풀체인지네요, 여러분. 아니, 기존에 있었던 펠리세이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스티어링 휠만 익숙해. 얘는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야. 그게 어디냐? 뭐 산타페 그랜저, 이제 현대자동차의 최신 디자인 패밀리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쪽 대시보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박사용 입장에서 지금 바뀐 이 대시보드 완전 호! 와, 이거는 진짜 고급지다. 이 외관과는 다르게요. 실내에서는 곡선의 곡률을 많이 드러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대시보드도 보시면 여기 좌측 끝부터 라운드지게 둥글러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앉았을 때 이런 센터 페시아도 동그란 패널부의 바깥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입체감이 드러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의 길이와는 다르게 안쪽을 쑥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대시보드의 가장 가운데가 상당히 멀리 있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뭐냐?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좀 답답한 느낌이 덜하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글로브 박스 이렇게 드러나고요. 위쪽에도 살짝 공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거 그냥 공간 파놓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차 막 핸들링 과격하게 하면 여기 막 다 떨어져서 막 난리 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디자인을 꽤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사이즈에 비해서 공조부가 조금 작은 것 같긴 해요. 이 좌우쪽에 보시면 공조부가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차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작은 느낌이 들고요. 가운데에 있는 공조부는 이 패널 안에 디자인을 잘 활용해서 넣어놓은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일자 패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이 입체성 때문에 차가 답답하게 운전자에게 나와 있지 않는 거, 이게 저는 지금 이 대형 SUV를 탔을 때 이 공간성에 여유를 주는 좀 프리미엄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있는 센터 페시아부도 보니까 이 나무의 질감 같은 것들을 살려놓은 이런 부분도 좀 눈길을 끌고요. 스마트폰 충전하실 수 있는 패드, 지문 인식하실 수 있는 부분, 컵홀더 2개 나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이 충전 포트를 통해서 C타입 충전도 하실 수 있고요. 연결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UVC라고 누르시게 되면은 이 수납 공간 안쪽에 살균 기능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수납 공간이 꽤 넓거든요. 손도 그냥 쫙 펴서 들어가고 한 팔꿈치 반 정도까지 깊이감도 나와서 공간감이 느껴지는 양문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 7인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앞이 시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양문형으로 열리고 공간성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요. 9인승으로 가시게 되면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매우 좁아집니다. 그리고 UVC 살균 기능도 없어요.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이 자세로 고정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널찍한 판이 나와 있어서 이쪽에 물건 같은 것들을 따로 드라이빙 슈즈 이런 것들을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변속기 뒤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변속기는 컬럼식으로 운전대에 들어가고요. 시동 버튼도 변속기에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볼드한 느낌의 핸들, 완전히 새로워진 시트에다가 이 전체적인 라운드진 곡선 형태의 대시보드가 만나면서 좀 탔을 때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란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막 눌러봤어 제가. 야, 이게 고급스러웠어요. 싸구려의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상당히 고급지게 좀 따뜻한 느낌의 소재로다가 이게 변화가 됐습니다. 터치 감도까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세심함, 확실히 풀체인지가 맞긴 맞네요. 자, 2열 공간에도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7인승이기 때문에 2, 2, 3 이런 구조를 취하잖아요. 다행히 2열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타실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앉았을 때 보니까 확실히 1열의 디자인이 예뻐. 2열에 앉아서도 1열에 확 바뀐 디자인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딱 눈에 밟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 가운데 있는 센터페시아 뒷부분에 이게 뭔가 이게 약간 럭비공을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그런 느낌적 느낌. 그죠? 제가 살짝 꿈에서 본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후에 출시가 될 때 220V를 꽂으실 수 있는 콘센트부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꿈에서 본 거라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한 90%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앉았을 때 보니까 이 시트는 생각보다 경도가 있어요. 엄청 푹신하다거나 몸이 쭉 이렇게 쿠션감 있게 내려오는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하드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으셨을 때 시트 우편에 보시면은 팔걸이에 전원 모드가 있죠. 마치 EV 라인처럼 이렇게 마사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버튼을 바로 누르시는 순간 진동이 올라와. 근데 약간 그 얌실구진 진동이에요. 이게 막 진짜 시원한 마사지가 아니라 약간 졸지 말라고 깨워주는 듯한 그런 진동감이거든요. 이렇게 허리까지 살짝 이렇게 쳐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아주 시원한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에 이런 백 포켓들도 안쪽에 디테일하게 고급지게 잘 만들어서 비싼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가운데 이 부분을 이제 지나서 내려오면 수납 공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발 하나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7인승 구조기 때문에 공간성 꽤 여유로워서요. 이 앞쪽에 있는 이런 공간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실현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시트도 앞쪽으로 좀 빼셔서 뒤로 한번 쭉 내려볼게요.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구나. 자, 요 정도까지 한 45도 정도까지 내려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열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면 가운데 이 통로를 통해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문을 열고 3열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시트 왼쪽에 원터치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딱 누르시면 얘가 아래로 살짝 싱킹이 되더니 앞쪽으로 가줍니다.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이 공간이 확장이 되죠. 이쪽에 시트가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통로로 들어오실 수도 있게 됩니다. 앉으셨을 때 굉장히 시트가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2열에 앉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한 15cm 정도는 위에 그냥 쑥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높은 구두의 신발을 신지 않더라도 무릎이 살짝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키가 되게 크신 키 180 이상의 성인들이다 하면은 이 무릎이 얼마나 위로 올라올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열 공간은 좀 불편하긴 하다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얘를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머 이러면 조금 낫지. 무릎 공간은 여전히 조금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뒤쪽에 리클라이닝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아이가 탑승하기에 나쁘지 않다. 저 같은 체구가 조금 작은 여성들도 얼추 탑승할 수는 있다. 근데 3열 공간에 머리 공간을 꽤 많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뭔가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오래 타기에는 7인승도 그다지 적합해 보이진 않네요. 자, 팰리세이드의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불빛이 쪼로로 세로로 들어오면서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열리게 되고요. 깔끔하게 아래쪽에 들어 올리시면 와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제가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게 이 앞쪽의 시트를 폴딩 하셨을 때 공간을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보통 뭐 버튼을 탁탁 다 누르거나 아니면 3열, 2열을 일부러 가서 당겨서 폴딩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올이 있어, 올. 모든 시트를 그냥 한 방에 폴딩 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마법을 해보겠습니다. 5, 4, 3, 2, 1. 생각보다 이렇게 막 과격하게 팍 하고 떨어지진 않네요. 근데 지금 제가 손을 떼도 알아서 끝까지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군들, 병정들께서 지금 이렇게 인사를, 격리를 하셨는데 그냥 저 가운데만 메꾸면 바로 차박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평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트가 다 내려갑니다. 2열도 거의 뜨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게 기존의 팰리세이드보다도 훨씬 더 평탄화 작업에 신경을 쓴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뒤쪽에 마감되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웃도어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타깃했다라는 것도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요렇게 누르시면 2열의 시트를 한 방에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3열이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버튼을 올려주시면 제가 손을 떼더라도 시트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다. 두 손이 그냥 좀 자유로워지고 자기가 알아서 시트를 막 세워주고 내려주고 막 난리가 난 게 이게 너무 편하네요. 자, 지금까지 7인승의 블랙 색상의 팰리세이드를 보셨고요. 9인승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다는 사실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9인승 차량인데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딱 들어오시면 얘도 역시 손잡이는 없어. 이렇게 타시면 어디가 9인승이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조수석, 운전석 이렇게 시트가 두 개잖아요. 하지만 여기 앞쪽에 보시면 얘도 시트다. 그래서 차박성이 이렇게 가운데로 한번 오겠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발을 둘 데가 애매해. 특히 이렇게 신발을, 저 같은 힐을 신고는 절대 이런 데 탑승하실 수 없고요. 신발을 벗고 또 시네렐라처럼 들어오시면 이렇게 역시 마치 3열처럼 무릎이 상당히 긴장감을 많이 타게 됩니다. 이거를 편하게 내가 진짜 탑승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쩍벌 형태로 이렇게 타셔야 되거든요.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약간 버스 앞좌석에 타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다리가, 좌측 다리가 내려왔을 때 이 다리가 엑셀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옆 사람이 자칫하면은 이 발로, 이 발재간으로 엑셀을 조작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 자리는 정말 체구가 작은, 다리가 짧아서 저까지 발이 안 닿는 그런 아이들이 타거나 강아지가 타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냉정하게는 좀 들기는 합니다. 1열이 이렇게 3개의 시트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내릴 수 있죠. 가운데를 이렇게 당기시면 내리게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냥 7인승의 이 가운데 센터 페시아 느낌을 거의 살렸습니다. 그래서 시트 뒤쪽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본 거랑 거의 흡사하긴 한데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살짝 반틈 가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아무리 내가 들어 올리고 싶어도 들어 올려지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얘 자체가 시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버튼을 하나 눌러주시면 양문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수납 공간은 아무래도 훨씬 더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9인승이
공간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트가 센터페시아가 됐을 때 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거는 얘를 언제든 올려서 사람이 타지 않을 때는 이 공간을 좀 다 시원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정도가 되기는 하겠네요. 2열 한번 앉아볼게요. 2열에 이렇게 딱 탑승을 하셨을 때 보시면 일단 공간 자체는 생각했던 것만큼 막 답답하다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1열에 시트가 다 올라와 있을 때는 조금 뭔가 조금 난해한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가운데 앉았을 때 2열에 가운데 앉았은 게 저는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얘가 너무 나를 막고 있어 하는 느낌이 더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닐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바닥 공간이 그다지 방해가 있지 않아서 탑승하기 나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트 가운데를 내려보셨을 때 암레스트 쪽에 컵홀더 2개가 또 추가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좌우 쪽에도 되게 널찍한 컵홀더들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꽤 많이 느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마지막 3열 공간이 제일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한번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누르셔서 어머 얘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네?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더 해보려고. 요거를 딱 터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마치 자석이 이렇게 딱 붙는 듯 얘가 올라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사이드를 좀 더 잡아 당기셔서 앞으로 좀 빼셔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신발을 벗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시면요. 자, 요렇게 올라오셨을 때 저는 근데 불편하긴 한데 나쁘진 않대요. 자, 지금 3열에 앉아봤는데요. 레그룸 공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굉장히 불편하다. 1시간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저 정도의 체구의 여성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 저도 무릎이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한 40분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좋은 거는 제가 7인승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쪽에 리클라이닝 버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 40도는 조금 덜 되게 시트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나마 조금은 몸을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최악은 아니다. 성인 남성들,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다 하면은 3열에 탑승하시는 건 무리다. 나름대로 3열 공간에 이 코트클래스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 개방감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거든요. 체구가 너무 크신 분들에게는 아무쪼록 좀 불편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인승의 팰리세이드까지 한번 1열, 2열, 3열 다 탑승을 해봤습니다. 7인승과 9인승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실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사실 9인승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북미는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9인승이 사업자들에게 이제 혜택도 있고 1차선을 막 그냥 쌩쌩 달릴 수도 있고, 뭐 사업자라면은 뭐 개소세도 면제되시고 부가세도 환급받으시고 너무너무 혜택이 많긴 하기 때문에 9인승을 그래도 새로 나와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기는 했습니다.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9인승보다도 더 기다리신 것은 아마도 하이브리드일 겁니다.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는 인증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동시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5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긴 하고요. 차후에 출시가 되면 차바스형은 또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팰리세이드 신형 가솔린 모델의 정확한 가격은 제가 가격표로 이렇게 지금 띄워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인상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상품성이 기존에 있던 팰리세이드와는 좀 넘사벽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 가솔린 모델에서는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로 가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어떤지 진짜로 또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곧 이 차량은 시승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면 바로 시승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차바스형이 직접 팰리세이드 타보면서 어떤지 또 구석구석 주행감까지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는 답을 찾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차바스형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